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의 기초공부법 초기 공입니다. 오늘은 편지 쓰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지 쓰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편지 쓰기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편지는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조금 더 자세하게 6단계로 나눠볼게요. 처음 부분에 속하는 1, 2단계입니다. 1단계, 편지 읽는 사람을 부르는 말, 안부를 묻는 말을 씁니다. 2단계, 자기소개, 계절이나 날씨에 대한 말 등을 씁니다. 가운데 부분에 속하는 3, 4단계입니다. 3단계, 편지를 쓴 까닭을 씁니다. 4단계, 편지 읽는 사람과 관련된 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앞으로의 다짐 등을 씁니다. 끝부분에 속하는 5, 6단계입니다. 5단계, 덧붙이고 싶은 말, 끝인사를 씁니다. 6단계, 쓴 날짜, 글쓴이의 이름을 씁니다. 이해가 잘 안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수방관님께 전달하는 편지를 쓸 때, 축하하는 마음을 선생님께 전달하는 편지를 쓸 때, 미안한 마음을 친구에게 전달하는 편지를 쓸 때, 위로하는 마음을 부모님께 전달하는 편지를 쓸 때. 여러분이 만약 이 외에 다른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것과 관련된 상황과 감정 표현을 바꾸어서 쓰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단계입니다. 안부를 묻는 말, 편지 읽는 사람을 부르는 말을 씁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19 소방관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누구누구야, 안녕? 사랑하는 부모님, 안녕하세요. 2단계입니다. 자기소개를 씁니다. 이때 계절이나 날씨에 대한 말을 덧붙여도 좋고 앞에 물었던 안부를 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어디 초등학교에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제자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작년에 너랑 같은 반이었던 누구누구야.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귀염둥이 둘째 딸 누구누구입니다. 시간이 금방 흘러서 벌써 가을이네요. 3단계입니다. 편지를 쓴 까닭을 씁니다. 여러분이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편지로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풀어서 쓰면 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소방관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선생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싸웠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사과하려고 편지를 썼어. 저번에 보니까 부모님께서 동생의 단원평가 점수를 보고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4단계. 편지 읽는 사람과 관련된 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앞으로의 다짐 등을 씁니다. 불이 나면 모두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소방관님도 겁이 나거나 힘드시겠지요? 그래서 더욱 고맙습니다. 지난주 어느 소방관님께서 저희에게 소화기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보람찬 하루였어요. 작년에 선생님께서 제 생일을 기억하시면서 선물을 주셨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때 받은 연필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생신날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친구들과 함께 축하 편지를 썼어요. 칠판이랑 게시판에 예쁜 그림도 그렸고요. 이것을 준비한 동안 기뻐하실 선생님을 생각하니 뿌듯했답니다. 예전에 내가 너 지우개를 빌렸었다가 잃어버렸잖아. 그때 너가 속상해했는데 내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짜증내다가 싸우게 되었지. 그때는 나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에 그랬는데 집에 와서 많이 후회를 했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편지 봉투 안에 내 용돈으로 산 새 지우개를 넣었어. 너가 조금이라도 기분 풀었으면 좋겠다. 부모님, 동생 단원평가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번에는 좋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실수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지금 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좋은 결과를 받을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5단계입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 끝인사를 등을 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위기상황 대처 방법을 알려주신 소방관님, 고맙습니다. 항상 불조심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누구누구야, 앞으로 학교에서 만나면 예전처럼 너랑 다시 밝게 인사 나누고 싶어. 내 잘못된 행동을 용서해주면 좋겠다. 부모님 힘내세요.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말도 잘 들을게요. 사랑해요. 자, 마지막 6단계입니다. 6단계에서는 쓴 날짜, 글쓴이의 이름을 씁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2020년 몇 월, 며칠, 누구누구 올림. 자기와 동갑이거나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이렇게 씁니다. 2020년 몇 월, 며칠, 누구누구가. 아니면 이때 그냥 이름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요. 이상 마음을 전하는 편지 쓰기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만약 이 외에 다른 감정을 표현하거나 편지받는 사람을 다르게 하고 싶다면 그에 맞춰서 변형하면 됩니다. 저 틀대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더 추가하거나 빼도 괜찮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